일본의 와규가 한국산 소고기라고요. 일본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의 소고기, 한우. 안녕하세요. 세계의 신기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윤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축구계의 해결사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이목을 한국에 집중시켰는데요. 토트넘의 한국 팬들은 물론이며 토트넘의 선수들까지 매우 만족했다는 한국 방문 소식. 이런 토트넘의 방문만큼이나 엄청난 주목을 끌어낸 것이 있죠. 바로 토트넘 선수들이 한식과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 방한 이전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이 내가 맛있는 식당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수십 명이나 되는 선수들 모두의 입맛을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번 내한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에게 한식을 대접하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들을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한국의 소고기, 한우갈비였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회식 사진은 토트넘 공식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공개된 사진들만 봐도 토트넘 선수들이 얼마나 한식을 사랑하는지를 다시금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K푸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토트넘 구장 측에서는 한국의 치킨과 감자튀김을 함께 올리는 치킨앤칩스를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한식에 반한 선수들과 축구팬들은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며 한국식 치킨에 대한 극찬들이 SNS가 도배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영국 현지인들의 큰 인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감자튀김과 함께 음식을 차리는 방식이 그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피시앤칩스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영국 음식은 맛이 없기로 유명한데 그나마 우리들 입맛에 맞는다고 불리는 피시앤칩스는 주로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을만할 뿐이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나 토트넘 구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치킨으로 만든 피시앤칩스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븐에 각구원에서 불맛을 낸 치킨에 감자튀김과 떡갈비까지 차려져 나온다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영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네요. 영국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의 한식 사랑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가 영국에서 유명한 한국식 고깃집을 방문한 일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중심부에 있는 한국식 바베큐 식당은 이미 손흥민 선수의 단골 맛집으로 유명하죠.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 한식을 소개할 때면 이 식당부터 찾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티에리 앙리 선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도 이곳이랍니다. 이렇게나 유명한 식당인데도 케인 선수는 이 식당에서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가 한우가 아닌 와규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랍니다. 방한 때 한우의 맛을 봤던 케인은 토트넘의 동료인 에릭 다이너 선수에게 와규보다 지방도 적은데 훨씬 맛있다며 운동선수는 식단 관리가 생명인데 한우는 먹을 때 부담이 없어 너무 좋았다 라며 한우를 극찬했었습니다. 한우에게 반해버린 케인 선수가 일본의 와규를 판매하는 식당에 갔으니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의 고급 소고기로 알려져 있는 와규는 사실 우리의 한우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서양권의 고급 스테이크 식당에서는 와규를 취급하고 있으며 다른 소고기에 비해 아주 비쌉니다. 이런 와규의 성공 요인은 호주산 와규의 성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대에 호주가 일본 와규에 관심을 가지고 소를 수입해서 기르며 일본 와규의 품종과 호주의 사육 환경이 접목되어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케인 선수가 방문했던 식당에서도 와규를 취급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은 와규가 사실 한국의 소고기라는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빼앗긴 소가 와규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가설은 2008년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발표와 2016년에 EBS 지식채널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게 되며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며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 때 한우를 빼앗겨버린 사실에 큰 상실감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이런 약탈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보여지는 수법이었습니다. 현재의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와규가 사실은 한우였다니 이러한 일본의 뻔뻔한 행태들은 한국의 세계 진출에 있어서 큰 골칫거리인데요. 예전부터 서양에서는 한국 음식을 일본 음식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잠잠해진 추세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양권의 일본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당당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고기를 데리야끼 비프라고 판매하며 김치를 기무치라는 음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갈비를 야끼니쿠로 표기하는 등 정말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을 일본 식당으로 표기하고 장사하는 마음 아픈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식을 판매하는 일본 식당들은 망해가고 있고 한국 식당이 떠오르게 되며 결국 대한민국이 문화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은 역시 K 콘텐츠인데요. 우리나라는 K-팝과 K-드라마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사랑받으며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굳건히 알려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K 콘텐츠를 늦게 접하게 된 영국에서도 현지인들의 한식 사랑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이겠죠. 현재 한우가 와규만큼 유명해지고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식이 유명해지게 되며 영국을 대표하는 한국 레스토랑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이 식당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분식, 홍대포차, 요리가 대표적인데요. 코리안 레스토랑 분식은 한국의 분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한국식 핫도그로 영국 현지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나 시장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핫도그가 여기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난 8월 유명 방송인이 이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언가 행사를 하고 있냐고 물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핫도그를 먹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코리안 레스토랑 홍대포차에서는 한 달 매출이 한국 돈으로 2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예약은 항상 가득 차 있고 5시 반이라는 오픈 시간에도 이미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고 하는데요. 예약을 하기 위해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생일이면 매장에 불을 꺼주고 생일 노래가 틀어주기도 하는 등 한국 술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새롭기만 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코리안 레스토랑 요리는 더욱 대단하답니다. 가게 이름이 요리라는 특이한 식당인데요. 5년 만에 1년 매출이 100억대를 넘겼고 그 액수가 무려 19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며 유럽에 있는 코리안 레스토랑 중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9호점까지 매장을 늘렸고 테이블당 1시간 반이라는 시간 제한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모든 매장은 인파가 폭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K푸드까지 전 세계인들의 한국 사랑이 정말이지 너무 뜨거운데요. 일본이 빼앗아간 소고기와 K푸드의 세계 진출로 일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더 이상은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쭉 이어지길 바라며 윤 기자였습니다. 오늘 윤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죠? 그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